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이게 Follow the Party라는 것이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큰 단서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커는 자기가 해킹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해커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만 알 수 있는 자기의 지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 253개의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지역구 선거의 숫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 어떤 숫자를 구해서 그거를 이제 조작의 밑바탕으로 삼아서 표를 조작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게 하는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주문을 받아서 놀랍게도 180석, 그러니까 자기의 주문을 한 사람에게 180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한 이 사람, 자기는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디쯤에는 자기가 내가 했다라는 지문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 지문을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남겨놓진 않겠죠. 그 천재가 숨겨놓은 그 지문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얕잡아 봤어요. 우리 국민 중에 그런 천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 천재가 찾아낸 글은 Follow the Party, 당을 따라가자, 영원히 당을 따르겠다. 앞에 영원이라는 게 있지만 영원은 빼고 그냥 당을 따르자, Follow the Party, 영역이죠. 그 세 단어를 숨겨놨어요. 그 숨겨놓은 걸 어떻게 숨겨놓냐를 여러분께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도 없으세요. 다음에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배열입니다. 배열. 이렇게 쭉 플러스가 나오고 이 표를 얻은 쪽이 나오고 표를 주는 쪽이 나와서 표를 주는 쪽, 얻은 쪽은 플러스, 받는 쪽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이 253개를 쭉 줄을 세워놓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그 순서에 5라는 5, 다섯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로 이제 그 구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얘기하자면은 줄을 세워서 줄 세운 거를 7개씩 더해서 더한 거를 100이 가깝도록 나누어서 온 거 겹친 것을 아래에다가 7개를 빼놓고 거기가 이진법으로 해요. 3은 1, 2, 3 해서 11, 이진법 11 그러면 그게 3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이면 10, 10 이게 1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만들어 가지고 6개의 이진법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각각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0 하나를 붙이면은 7개가 되면은 그게 바로 알파벳이 됩니다.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찾는데 follow, F-O-L-L-O-W, T-H-E-P-A-R-T-Y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 소름은 이제 그걸 숨겨놓은 사람이 돋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런 걸 해놓았을까요? 한국 해커라면 아리랑 이런 거 해놨겠네요. 아리랑 뭐 아니면 태극기 이런 걸 영어로 해놨겠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남겨놓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일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뭐 하진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동원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명은 있어야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보를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보자가 나타났습니까? 잘 안 나타났어요. 내부 제보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벌써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 내부의 제보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외국 사람을 썼다는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근 시일 안에 여러분께 시원하게 밝히겠습니다. 제가 밝히면, 저는 대학교 때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때도 그렇고 행정학 한 사람이 뭘 알아? 기자했던 사람, 이럴 수 있죠. 다음에 그 천재가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아이고 이거 자기가 자기 얘기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를 만나서 이 설명하는 데 달란트를 받은,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하는 분과 서울 모처에서 얘기 끝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 식을 다 설명을 하고 세 명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에서 갑자기 저 민경욱을 욕한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저는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북한이 왜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오죠? 북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선거에서 친 놈이 별일을 다 한다고. 아니, 선거에서 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저를 딱 잡아가지고 뭐 입심이 좋은 놈이 뭘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 욕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중국도 얽혀있고 이게 얽혀있는 거예요. 얽혀있으니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도 저를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6장의 투표용지 흔든 거 아시죠?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거 아무 종이나 가져나와서 저런다. 저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걸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리선관위에서 저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고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제 귀에 들어온 건 이거예요. 그 선관위가 제가 흔든 투표용지가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줬다. 그래서 정품 인증을 해줬다. 예, 민경욱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시키지도 않은 김정은이 나서서, 북한이 나서서 민경욱 저런 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정품 인증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권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그 선거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단 한 가지라도 어겨지면,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 선거는 합법 선거입니까? 불법 선거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선거가 됩니다. 불법 선거는 바로 선거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인 선거가 맞았죠? 지금 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등에만 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자개표를 했죠. 다음에 두 번째, 이 선거지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거기다가 인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숫자가 나오니까요. 바코드에 상응하는 숫자가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QR 코드를 썼어요. 법에는 막대형 바코드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QR 코드라는 얘기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2차원 막대 모양의 2차원 바코드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자 개표기도 사용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는 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선관위가 기고만장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관리하는 것만을 일로 삼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관리를 잘 못했어요. 6장의 투표지도 그 투표지가 왜 개표장에서 나옵니까? 개표소에 자녀 투표지를 짊어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 공무원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 투표지는 수만 장이 투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장의 투표지 가운데 도장만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전부 적법한 기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그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분리하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막 집어넣어서 이 표가 수만 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투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이게 법에 나와요. 즉 곧바로 라는 뜻이 되겠죠. 투표가 끝나면은 지체 없이 이 남은 투표지를 봉인하여 선관위에 넘긴다. 투표지가 있어야 될 것은 투표소와 선관위의 창고입니다.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가장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개표소예요. 개표소에 그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화약과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자녀 투표지는 화약이고 투표함이 있는 곳은 불이다. 그래서 떼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불바다인 개표장에 이거 화약을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투표 인수와 투표 용지의 수가 맞지 않아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갔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 용지와 투표 인수를 남은 자녀 투표지로 세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인지를 뜯었다는 거 아닙니까? 봉인지는 마음대로 뜯어도 되나요? 다음에 봉인지를 뜯은 채로 그 개표된 자녀 투표지를 체력 단련장에다가 갖다 놨다는 겁니다. 문도 안 잠가 놓고 CCTV도 비추지 않는 그곳에서 6장에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6장 흔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투표용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 안에서도 보고서가 있었어야 되고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관리를 잘못한 그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보자가 있습니다. 선량한 제보자가 있어요. 그 제보자를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느냐? 투표용지를 절취한 절도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우리 법에는 이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바깥에다 알리지 않으면은 도대체 고쳐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공익제보로서 밖에 나와서 적절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는 제보한 사람이 5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법으로 공익제보자가 있으면 공익제보를 받는
접수자가 있습니다. 그 접수자의 1번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전부 다 6장의 투표지를 갖고 이걸 어디다 알려줘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내부에서 아무리 해봤자 자기네들이 다 입막음할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나와서 통해서 저를 줬단 말입니다. 저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불법 선거,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내놓은 것을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절도범이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 의정부 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한 건 그 6장의 투표용지와 파쇄된 투표용지였어요. 그걸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여기다가 주면은 절도범으로 하는데 절도범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그런 증거물로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요 옆에 있는 대검에 갖다 줬습니다. 아침에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 대검에 가서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이 증거물로 활용하십시오 하고 주었어요. 근데 가서 조용조용히 물어보던 이 사람들이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검찰 수사관 6명을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저를 둘러싼 다음에 몸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몸수색을 해가지고 제 몸수색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 신고자를 갖고 몸수색을 하고 지금 신고를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게 맞는 얘기냐 항의를 했습니다. 제 몸을 2차례에 걸쳐서 수색을 했어요. 제 몸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같이 가 있던 변호인 2사람이 있는데 이 변호사들 2사람도 다 수색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몸수색을 당합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고 나왔어요. 제 몸은 2번이나 뒤지고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들이 나와서 제 차를 보이지 않는 곳에 끌고 가가지고 저와 변호사들이 다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보는데 끌고 가가지고 제 태블릿 PC와 전화기를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기를 뺏어가는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 약속이 2시에 있다는 것도 뭐 전화기를 뺏기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민주주의에서 이 선거 절차가 잘못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 무효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증거를 더 찾아오라고 합니까? Follow the party라는 Follow the party라는 이 해커가 남겨놓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도 있고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3명의 같은 지역구에 후보 3명의 지역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의 비율이 똑같은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만졌다는 거고, 이제 만진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Follow the Party를 얘기를 했더니 나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제가 자세히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사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몇 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 외쳐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더운데도 나와서 제가 검은 옷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검은 옷을 챙겨 입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오느라고. 우산도 들고 하신 여러분들, 이 공의로운 발길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 세계의 불순 세력들,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것만 3번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시 민주시민이여 총 골기하라. 부정선거 방치하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 사전선거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선거를 가로막는 3대 악법이다. 즉각 철폐하라. 검찰은 국기문란을 야기한 21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네, 오늘도 애써주시는 유튜버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더운데 고생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